오늘 들고 온 논문은 End-to-End Optimized Image Compression이라는 간단한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ICL의 2017년에 나온 발표된 논문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스프레드시트에 비디오 컴프레션 논문을 하나 올려놨다가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발표를 하고 다음번 제 사이클이 왔을 때 이 비디오 컴프레션 논문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 논문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미지 컴프레션이라는 압축 기술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컴프레션이라는 분야에 다들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좀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복습 삼아 듣고 모르시던 분들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기초적인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미지를 컴프레션한다, 이미지를 압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미지 압축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어,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또는 스트리밍으로 뭐 어딘가에 보내거나 뭐 보통 전송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미지가 됐든 어떤 데이터든 간에 컴퓨터 안에는 0과 1의 스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0과 1의 조합으로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그냥 이미지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압축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렇게 그 0과 1의 비트 스트림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져요. 이 길이를 그러면은 짧게 가져갈수록 좋겠죠. 이 길이가 짧아지면은 더 적은 용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 스트림의 길이를 짧게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 압축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엔트로피 코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앞에서는 제가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예로 들었고 뒤에서도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이미지 말고도 이제 컴퓨터 안에는 비트 스트림으로 표현돼야 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A, B, C, D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텍스트 데이터도 그 컴퓨터 안에서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 이게 4개의 스트링으로 지금 4개의 레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레터를 표현하려면은 2비트씩 할당을 하면은 겹치지 않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00, B는 10, C는 01, D는 11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각각 얘네들을 이제 비트레이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은 얘네가 지금 총 15글자짜리 어떤 스트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총 30비트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30비트의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했다. 근데 이제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우리는 허프만 코딩이라고 하고요. 여담으로 이 허프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언제 개발했냐면은 대학원생 시절인가요? 그때 그 교수님이 수업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거를 최대한 작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짜와라라는 과제를 내주고 이거를 이제 뭐 짜오면은 이 수업은 시험 없이 A뿔로 패스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허프만이 시험을 정말 보기가 싫었는지 이거를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허프만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허프만 코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허프만 코딩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법론을 통해서 A, B, C, D에다가 이제
특정한 비트를 할당을 시켜줬어요. 아까는 분명히 2비트씩 할당을 시켰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샘플에 따라서 비트 할당된 비트의 길이가 다르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등장하는 애들은 C가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많이 등장하는 애들은 A랑 똑같나요? 아무튼 C가 하나 더 등장하네요. 네, C 많이 등장하는 애들은 이렇게 적은 비트를 할당시키고 적게 등장하는 B는 딱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등장하는 애들을 이렇게 긴 비트를 할당을 시켜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면은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8비트로 이 시퀀스를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지죠. 얘네들 이 전체 시퀀스를 계속 줄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한 비트 가지고 이 모든 시퀀스를 전체를 표현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로어 바운드가 존재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다가 더 이상 줄이지 못하는 최소한의 비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셰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는 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에요. 그 단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 샘플이 되겠죠. 그 샘플이 등장할 확률이 되는데 이 시퀀스 입장에서 각 샘플이 등장한 횟수를 확률로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 확률로 나타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구해 보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이 값이 이제 1.7819라는 값이 엔트로피라는 값이고 이게 이제 샘플 하나당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에다가 이제 전체 시퀀스의 길이를 곱하면은 전체 시퀀스가 표현될 수 있는 최소 비트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6.7291보다 작은 비트로는 절대 나타내지 못하는 시퀀스다라는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엔트로피다라는 거고 이 참고로 앞에 말씀드린 허프만 코딩이랑 이 이후에 나온 이제 아리스메틱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이제 허프만 코딩과 아리스메틱 코딩 요즘은 전부 이제 대부분 아리스메틱 코딩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얘네들 모두 이렇게 셰넌이 정의한 엔트로피에 가장 근접하게 이제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프만 코딩 또는 아리스메틱 코딩을 이용해서 엔트로피에 가장 근접하게 최소한의 비트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코딩 방식을 엔트로피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코딩 방법을 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컴프레션을 해볼 이제 차례예요. 이미지를 이제 압축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드린 이 레터들의 시퀀스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한 형태죠. 그래서 이 이미지 컴프레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어떻게 압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단계는 봤어요. 이거를 엔트로피 코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이미지를 일단 요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지 그다음에 이걸 엔트로피 코딩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리스 코딩 그리고 로시 코딩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로스리스 코딩은 이 과정을 안 거치는 거예요. 순서 배열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기 있으면은 뭐 여기는 100, 뭐 여기는 뭐 128,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0에서 255 사이의 어떤 정수들의 시퀀스를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걸 그냥 쭉 순서 배열만 피기만 한 거죠. 100, 128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A, B, C, D 요런 느낌처럼 그 0에서 255 사이에 정수들의 시퀀스가 형성이 되겠죠. 걔를 그냥 그대로 바로 엔트로피 코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이미지가 원본 그대로 복원될 수 있는 형태의 코딩이 돼요. 그거를 이제 로스리스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시 코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를 조금 훼손시키더라도 더 줄여보자. 한마디로 이 로시 코딩은 아까 전에 분명히 이 엔트로피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엔트로피 이하로 줄여보자라는 거죠. 엔트로피 이하로 줄여보자. 어떻게 줄이냐? 이 엔트로피 값 자체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미지를
이 시퀀스로 만들어 줘야 될 텐데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퀀스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처럼 표를 만들 수 있겠죠. A 뭐 C,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률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P1,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률표를 만들어 줘서 이 확률표가 나오면은 엔트로피 H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시퀀스를 어떤 방식을 통해 만드냐에 따라서 이 엔트로피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작으면 작게 만들수록 이미지를 더 작게, 더 적은 비트로 할당시켜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엔트로피 그 샘플들의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엔트로피를 줄여보자. 최소화시키는 방향, 줄이는 방향으로 이 시퀀스를 형성시켜 보자라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JPEG 줄여서 JPEG이라고 하는데 JPEG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JPEG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봅시다. JPEG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냐면은 이건 JPEG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본 논문의 알고리즘이 이 방식을 그대로 거의 차용을 해요. 그래서 어,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일단 8x8로 커팅을 해요. 이렇게 8x8로 이렇게 커팅을 하고 커팅이 돼 있네요. 커팅을 하면은 여기 제가 가져온 이 이미지는 셀 한 개가 보통 어떻게 생겼는지 셀 한 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고 8x8로 커팅을 하고 앞으로 이 8x8짜리 요 조그만 네모 하나가 샘플 한 개예요. 한마디로 앞에서 이제 시퀀스의 예로 설명드린 뭐 A 또는 B 뭐 이런 그 알파벳 하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8x8짜리 네모 하나를 그 샘플 하나로 보고 얘에 해당하는 이제 비트를 어떻게 할당을 시킬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환을 합니다. 얘는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이고 푸리에 트랜스폼의 어떤 리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 축으로 그냥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고 신기하게도 이 이미지 단에서 퀀타이즈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나온 이 값들을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스파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0에서 뭐 10까지 사이의 값을 덴스하게 가지고 있었던 놈이면은 딱 0, 5, 10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지게 만들면은 훨씬 더 적은 비트로 얘네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를 하게 되고 퀀타이즈를 한 다음에 엔트로피 코딩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0, 50 요 세 개로 퀀타이즈를 했다. 그러면은 뭐 0이 뭐 세 번 등장하고 5는 보니까 뭐 7번 등장하고 뭐 이런 걸 세 보면은 0과 5와 10의 이제 확률 값들을 각각 얻을 수 있을 거고 얘네에 따라서 이제 비트를 또 할당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허프만 코딩이나 아리스메틱 코딩 같은 걸로 이제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이제 압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압축을 했는데 아까 전에 로스리스 코딩이 원본을 완벽하게 복원 가능한 코딩이라고 했으면은 이 JPEG 같은 로시 코딩들은 원본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줄였지만 이제 퀄리티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리스 코딩을 하면은 퀄리티는 좋지만 이제 엔트로피가 크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도 커져서 용량이 커진다. 하지만 이렇게 JPEG 압축을 하게 되면은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어서 비트레이트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티팩트들을 뭐 막 인터넷에서는 뭐 디지털 풍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막 여러 번 복사돼가지고 막 실어 날라진 이미지들 여기저기 그 많이 거치고 온 되게 출처도 불분명한 이미지들이 보통 이런 형식을 많이 띠죠. 그거는 뭐냐면은 계속 복사하고 뭐 붙여놓고 하는 과정에서 JPEG 알고리즘이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이 돼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컴프레션 이미지를 어떻게 압축하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요 내용 퀄리티랑 비트레이트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죠. 결국에는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면은 비트레이트가 올라가는 거고 비트레이트를 낮추고 싶으면은 퀄리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또는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들은 다 그 논문에서 성능 비교를 할 때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비트레이트, 세로축은 복원 성능, 뭐 심이라든지 MS심이라든지 아니면은 PSNR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나타내게 되고요. 커브가 생기는 이유는 항상 대부분의 압축 알고리즘들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압축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압축하고 얼마나 많이 퀄리티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가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사용자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에 따라서 쭉 그려보고 그러면은 이 커브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왼쪽 위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수록 더 좋은 커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트레이트와 디스토션 간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즈드 이미지 컴프레션이라는 이제 논문을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이 논문은 JPEG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JPEG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들은 이런 형태를 띱니다. 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따르는데 트랜스폼을 하고요. 어떤 특정한 트랜스폼을 하고 그 트랜스폼 도메인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JPEG으로 따지면 이게 DCT가 되겠죠.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 되겠고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아까도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었죠. 퀀타이즈를 하고 이 퀀타이즈된 결과를 엔트로피 코딩을 해가지고 0과 1의 비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인코더가 되겠고 이제 여기가 디코더가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압축을 풀고 뭐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할 때 그럼 디코더도 있어야 되는데 이 디코더에서 뭐 하냐? 이 비트레이트에 이제 뭐 각각의 비트레이트에 해당하는 퀀타이제이션 조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맞춰주고요. 그거를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고 얘를 다시 보통 이 DCT가 푸리에 트랜스폼의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얘도 푸리에 트랜스폼처럼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IDCT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이미지 도메인으로 보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 이미 이 퀀타이제이션 전에 이 프리퀀시 도메인 결과가 똑같이 복원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IDCT 결과도 인풋과는 다를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따르는데 이 논문도 이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트랜스폼은 그냥 뉴럴넷으로 대체를 해요. 넌리니어 뉴럴넷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 퀀타이제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이 그 연산 자체가 요런 연산이잖아요. 인풋이 있으면은 이제 계단 형식으로 요런 이제 시그널을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미분이 대부분의 위치에 대해서 미분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냐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이런 고민은 뭐 이미지 컴프레션이 아니라 요즘 되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논문들이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놈을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고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나중에 뭐 다른 분야에서 퀀타이제이션을 다룰 때 혹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로피 코딩 그대로 하고 이 둘은 뭐 고정이죠 사실 모든 이제 그 컴프레션 알고리즘들의 고정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인버스 트랜스폼도 뉴럴넷으로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인버스 관계는 아니겠지만 이 둘은 인버스 관계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얘네 둘 사이에 MSE를 설정을 해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얘의 인버스 형태가 되도록 학습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플로우를 그대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가 이미지예요. 여기가 이미지고 이게 어널리시스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가 신세시스 모듈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 인제 여기가 인제 트랜스폼 도메인이 되겠죠. 트랜스폼 도메인이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같아요.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같이 퀀타이즈 된 놈이고요. 얘는 퀀타이즈 이전 트랜스폼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R이랑 D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로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이후에 발생시킨 이제 비트 레이트가 있을 건데, 그 비트 레이트의 길이가 작아야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발생하는 엔트로피가 작아져야 돼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로스 R과, 그리고 얘를 복원을 하면은 이제 이 복원된 결과가 인풋과 같아야겠죠. 이건 훨씬 직관적인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로스 D, 그래서 얘는 레이트 로스, 얘는 디스토션 로스 해가지고 이 두 로스의 웨이티드 썸으로 최종 로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perceptual sp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VGG 이런 거 피처 같은 거 써가지고 조금 더 perceptual리하게 더 가까워지도록 할 거면은 해라. 근데 우리 논문에서는 이 부분은 일단 아이덴티티로 놓고 그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니어 트랜스폼의 이제 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논리니어 트랜스폼은 구조가 이렇게 돼요. 구조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이거는 컨볼루션이고요. 그냥 컨볼루션이고 이 풀링이에요. 그리고 얘가 액티베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복잡하지만 그냥 그 약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이 여기에 아웃풋을, 얘랑 얘는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고요. 얘의 뭐 제곱들을 웨이티드 썸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가지고 이거의 루트 값으로 나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조를 얘네가 이제 여기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GD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DN을 얘네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그 연산을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전 논문들을 몇 개를 막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 연산이 되게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이더라라는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논문까지는 제가 참고할 그 겨를이 없어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같이 찾아보거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뉴럴넷이다 보니까 완벽한 인버스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구조라도, 그러니까 인버스로 어차피 학습을 시킬 거니까, 인버스가 되게끔 학습을 시킬 거니까 구조라도 좀 인버스 느낌으로 그 설계를 해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분모에 있던 텀을 그대로 여기다가 곱했죠. 그래서 이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곱하고요. 곱한 다음에 그 풀링의 반대 연산, 그러니까 그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업샘플링을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그냥 해버리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0으로 채우고 컨볼루션, 이렇게 반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의 정반대의 이제 연산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 연산을 이제 IGDN이라고 얘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럭처고요. 전체 스트럭처고, 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블럭을 3번 거치고 있죠. 이렇게 제 왜 3번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사실 뭐 곰곰이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뭐 그거겠죠. 디자인 파라미터인데 이 3번을 했다는 거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지금 4, 2, 2로 4분의 1로 풀링하고 2분의 1로 풀링하고 2분의 1로 풀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16 바이 16 패치 하나를 샘플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PEG보다 4배 넓은 영역을, JPEG은 아까 8 바이 8이었잖아요. 4배 넓은 영역을 샘플 하나로 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압축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이제 줄인 만큼 그대로 키워야 되니까 224 이런 식으로 다시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스트럭처를 이렇게 짜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을 시킬 차례인데,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 중간에 퀀타이제이션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레디언트가 전달되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이제 그 학습을 시킬 것이며,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이 R이라는 로스는 도대체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지? 라는 거에도 주안점을 두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스 펑션은 간단해요. 요 두 개의 로스 펑션이 되고요. 첫 번째, 뒤에 있는 로스 펑션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D 플러스 람다 R인 거거든요. 아니죠. R 플러스 람다 D. R 플러스 람다 D인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토션은 간단해요. 이 D는 그냥 MSE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과 인풋 사이에 MSE 로스를 줘가지고 이제 복원된 결과가 인풋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로스를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한 이 레이트 로스가 되겠죠. 한마디로 엔트로피 줄여라 라는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일단 퀀타이제이션을 했어요. 퀀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일단 이 퀀타이제이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전에 일단 퀀타이즈된, 그러니까 학습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퀀타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이 퀀타이즈된 결과를 그대로 엔트로피 코딩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y-햇을 퀀타이즈드 벡터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y라는 이 트랜스폼 결과를 퀀타이즈한 결과가 y-햇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퀀타이즈를 할 것이냐 보면은 이게 y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yi 값이고 가로축은 이게 세로축이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뾰족한 이 실선, 이게 실제 y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시다. yi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이 반올림을 통해서 퀀타이즈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이제 py이의 햇, 그러니까 이 퀀타이즈드 된 벡터의 probability 매스 펑션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이 0으로 퀀타이즈드 되는 놈들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는 놈들은 다 0으로 퀀타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적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n이라는 샘플에 대해서 이 n이라는 샘플의 전체에 대한 확률은 이 n-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원래 원본 퀀타이즈 되기 전에 그 이제 데이터를 적분해준, 데이터의 확률을 적분해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 엔트로피 코딩을 하려면은 요 이제 PQI라는 놈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엔트로피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퀀타이제이션의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의 결과를 트레이닝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 y-햇이라는 놈이 퀀타이즈드 된 놈이었고요. 근데 이 y-햇을 구하는 과정이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를 y 틸다라는 놈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y 원본에다가 델타 y라는 거를 더해가지고 구합니다. 근데 이 델타 y는 뭐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1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한마디로 노이즈를 더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왜 메이크 센스 하냐면은 이 요 상황이라고 해 보면은 인제 이 0이라는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0이라는 퀀타이제이션 입장에서 얘가 원본이 어디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이에 어딘가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랜덤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에서. 그래서 이 위치였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어떤 그 델타가 존재를 했을 거고, 만약 원본이 이만큼이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델타가 존재를 했을 거고, 이 원본이 어디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해석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y 원본이고 y 원본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랜덤한, 대신 랜덤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만큼의 사이의 값을 갖는 어떤 랜덤한 놈이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퀀타이즈드 된 벡터를 그 어프로시메이션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간에 이 논문에서는 지금 이렇게 노이즈를 더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퀀타이즈된 그 벡터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QN은 뭐였냐면은 이 퀀타이즈드 된 Q라는 벡터의 확률 밀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Q라는 벡터가 등장할 확률이었고요. 그냥 전체에 대한 비율이죠. 그리고 이렇게 PYN을 우리는 또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에다가 델타 Y를 더해준 Y 틸다에 대해서도 PDF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컨티뉴어스하니까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는 확률론에서 배우거든요. 어떤 우리가 PDF를 알고 있는 두 랜덤 베리어블을 더한 C라는 놈의 PDF는 그냥 A의 PDF와 B의 PDF를 컨볼루션 하면 된다라는 그 정리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 증명은 안 하겠고, 그래서 그 정리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컨볼루션 시킨 거예요. 컨볼루션 시켜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py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의 어떤 값을 갖는 그 스텝 펑션이 되겠죠. 그 스텝 펑션과의 이 컨볼루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흘러가고, 결국에는 py 틸다 n과 pqn이 같아지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냥 이 y 틸다를 쓸 거고요. y 햇 대신에 y 햇은 그 미분이 불가능해서 그 이제 엔드 투 엔드 러닝을 할 수 없으니까 y 틸다를 쓸 건데, y 햇의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못 쓰게 됐잖아요. y 틸다를 써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계산을 끝내고 보니까 이 y 틸다의 그 디스트리뷰션에다가 n만 넣어주면은 이 y 햇의 PDF에 n을 넣은 결과랑 똑같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 이유 때문에서라도 쓰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로스 펑션입니다. 이 D는 디스토션에 해당하는 로스 펑션이었고요. 그리고 이 앞은 이제 그 레이트에 해당하는 로스 펑션인데, 얘가 어떻게 등장하는 건지 저도 의아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오브 뭐 py 틸다라고 되어 있는데, y 틸다의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 요 점선인데, 이 점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 y 틸다 그 뭐야 이 퀀타이즈드 된 벡터를 어프록시메이션해서 만든 이 컨티뉴어스한 y 틸다의 그 PDF 커브를 보면은 방금 구한 바처럼 이렇게 그 퀀타이즈 된 벡터의 어떤 그 PMF와 이제 정수 구간에서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도 이렇게
그 컨티뉴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컨티뉴어스한 결과가 마치 이 원본의 커브, 원본의 디스트리뷰션을 로우 패스 필터링한 느낌과 같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윈도우를 그 쉬프팅하면서 그 컨볼루션을 한 거기 때문에 로우 패스 필터링 결과랑 똑같죠, 사실. 근데 그런 커브인데 이 커브를 또다시 얘네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커브를 저 이제 PDF 자체를 통째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식에다가 넣기는 힘드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놈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요런 그 정수점들이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 부분을 리니어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고 이 각각의 라인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있겠죠. 라인이면은 파라미터 ax 플러스 b면은 a, b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 파라미터들을 요 파이라는 놈이 푸사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푸사이라는 놈도 이 인코더와 디코더에 있는 파라미터들과 함께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로스냐면은 이런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 푸사이들이 점점 이 실제 이 이미지를 그대로 y를 이게 y잖아요. y 틸다인데 y 틸다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한마디로 그냥 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py 틸다 i라는 놈은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은 y 틸다라는 놈을 인풋으로 받아서 푸사이들을 얻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푸사이들이 이 y 틸다에 해당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PDF를 그대로 근사하는 형태의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요 로스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면은 이제 이 로스 펑션에서 R과 D를 균형 있게 이제 옵티마이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면은 된다라는 게 사실 이 논문의 이제 끝인데 논문에서 뒤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요. 이제 VA랑 사실 좀 너희 읽어보다 보니까 VA랑 좀 닮으면서 이 VA의 로스 펑션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로스 펑션의 각 부분들을 이런 그 파라미터들로 대체를 하면은 사실 VA랑도 비슷하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VA는 조금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퀀타이즈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퀀타이즈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어떤 정확한 벡터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이 픽스드된 벡터 사이즈로 얘네는 피팅을 하는 반면 우리는 어떤 그 비트레이트를 만들기 위한 엔트로피 코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further한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제 커브인데 커브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좋은 커브라고 했죠. 그래서 이 JPEG이랑 JPEG 2000이랑 비교를 해요. 얘네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압축 알고리즘들인데 이 프로포스트는 보니까 빨간 커브인데 얘네들보다 항상 상위원인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를 이제 뽑아봤더니 좀 JPEG에서는 항상 이런 지글지글한 애들이 항상 존재를 했거든요. 지글지글한 애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이 지글지글한 놈들이 좀 없이 좀 하이 프리쿼시 성분만 조금 날아간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정보가 많이 날아가긴 했지만 선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 좀 덜 답답하고 좀 덜 기분 나쁜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JPEG, 이게 hours, 이게 이제 JPEG 2000인데 뭐 한 거냐면은 이 방향으로 퀄리티를 줄여본 거예요. 퀄리티를 줄였을 때 비트레이트도 같이 줄겠죠. 용량도 같이 줄 텐데 그러면은 퀄리티가 줄어듦에 따라서 얘네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JPEG 같은 경우는 난리 나죠. JPEG 2000도 확대를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우리는 이 비트레이트를 낮춰도 되게 이미지의 어떤 이쁜 모습들이 잘 유지가 되더라라는 비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